인도 뭄바이의 분주한 거리 위로 해가 지면 아비냐 아난드라는 어린 소년이 점성술의 신비를 파헤치며 조용히 기술을 연마합니다. 불과 16세의 아비냐 아난드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이미진디언 소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점성술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가정에서 태어난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자로서의 여정은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습니다. 유명한 점성술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아들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고 세심하게 그의 능력을 키웠습니다. 별에 대한 아비냐 아난드의 열정과 그것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가 점성술 연구에 뛰어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고대 문헌을 자세히 살펴보고 관련된 복잡한 계산을 마스터하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예언을 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계가 COVID-19에 대해 듣기도 몇 년 전에 그는 세계 사회의 기반을 뒤흔들 파괴적인 팬데믹을 예견했습니다. 천체 정렬과 잠재적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로 무장한 아비냐 아난드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과 그에 따른 전 세계적 확산을 예측했습니다. 이 예언은 점성술 공동체를 통해 충격파를 보냈고 회의론자와 신자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정확한 예측 소식이 불처럼 퍼져나가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비냐 아난드의 부상을 따릅니다. 전세계 미디어들은 젊은 신동을 인터뷰하기 위해 떠들썩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운명에 대한 그의 통찰력을 구했습니다. 아비냐 아난의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성품은 그를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예언적 천재라는 그의 명성은 계속 치솟았습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매혹적인 예측 세계를 더 깊이 파고들며 특히 바이러스와 경제 상황에 대한 그의 통찰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행성의 우주적 춤과 지구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독하는 아비냐 아난드의 능력을 통해 그는 연약한 세계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예측 중 하나는 글로벌 주식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일련의 경제 침체와 금융위기가 국가 전체에 파급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2022년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경고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금융산업을 통해 충격파를 보냈고 투자자와 분석가는 시장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아비냐 아난드는 유명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영역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 단속을 예측하여 가치에 상당한 변동을 일으키고 이 신흥시장에 많은 투자를 한 사람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정부가 이러한 분산된 자산을 규제하는 방법을 고심하는 동안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이미 열띤 논쟁의 연료를 더했습니다. 암울한 예측 속에서 아비냐 아난드는 희미한 희망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2023년 4월까지 인류가 파괴적인 팬데믹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낙관론을 불러일으켰고 회복력을 심어주어 폭풍을 이겨내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일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쟁과 제3차 세계대전의 유령에 관한 아비냐 아난드의 불안한 예측을 통해 생각을 자극하는 여행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지정학적 긴장과 세계적 권력 역학의 복잡한 그물을 들여다보는 아비냐 아난드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운명을 숙고하게 만드는 당혹스러운 미래를 드러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2022년 3월과 4월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대규모 세계 전쟁이나 핵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묘한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잠재적으로 지역 갈등과 불안정한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재편할 수 있는 대격변인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의 예측에 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인간 갈등의 역사적 패턴과 순환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2029년에서 2032년 사이에 이 파괴적인 전쟁이 더 높은 확률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동맹이 극적인 변화, 새로운 권력 중심의 출현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형된 세계 지도, 그러한 재앙적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측은 세계 문제의 취약한 상태와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는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외교 협력 및 노력의 긴급한 필요성을 극명하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예측에 따르면 인도의 예언자 아비냐 아난드가 한국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21세기 중반 2050년경 한국은 초강대국으로 올라서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측은 많은 개인들 사이에서 관심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잃어버린 영토라는 개념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했지만 통제할 수 없었던 지역을 되찾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언급된 특정 지역 중 하나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포함하여 중국 동북부 지역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간도입니다. 대한제국과 일제강 전기에는 많은 한인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예언의 한국이 영토를 되찾을 수도 있다는 암시로 해석합니다. 또한 만주의 일부와 같이 역사적으로 분쟁이 있었던 다른 지역을 되찾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 예언이 남한 영토의 상당한 확장을 암시한다는 이해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며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과거에 그의 정확한 예측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모든 예측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에 회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예언대로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이 되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언과 예측은 추측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절대적인 진실이나 확실성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 사건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인식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항상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격동의 시대에 중국에서 존경받던 승려인 헌법사의 뛰어난 지혜와 영적 능력을 강조하여 전국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침략과 전쟁의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사는 침략에 저항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헌법사의 자비로운 성격과 기적적인 능력을 목격한 다양한 사례를 설명합니다. 황제와 왕을 포함한 저명한 인물들이 그의 지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헌법사의 명성은 널리 퍼졌고 그는 전국적으로 그레이트 멍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명상과 채식주의에 대한 헌법사의 변함없는 헌신을 강조합니다.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헌법사는 120년이 넘는 장수를 하면서 자신의 수행의 확고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불가사의한 인물과 예언은 중국 역사에 신비한 유산을 남겼으며 미래 세대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헌법사의 초기 생애와 불교와의 깊은 관계를 탐구합니다. 어렸을 때 헌법사는 뛰어난 지능과 영적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명나라에 승리한 장군의 환생이라고 믿으며 영적 여정을 떠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사는 19세의 나이에 와이템펄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의 여행은 그를 티베트, 네팔, 인도, 부탄, 스리랑카를 포함한 여러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헌법사의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을 제공하는 신성한 불교 경전과 고대 텍스트를 만났습니다. 헌법사 그의 뛰어난 잠재력을 인정한 저명한 불교 스승 및 학자들과의 만남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심오한 가르침을 전했고 그를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수행으로 인도했습니다. 헌법사의 순례는 2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그는 영적 능력을 연마하고 불교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헌법사의 불교에 타락한 상태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종교의 순수성과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개혁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미래 사건에 대한 헌법사의 예언, 널리 퍼진 관행에 대한 비판, 황제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과의 만남은 그의 삶과 영적 사명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했습니다. 헌법사의 예언의 재발견과 중국의 미래. 헌법사의 예언의 재발견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와 중국의 미래에 대한 의미를 탐구합니다. 2016년 후베이성에 위치한 백마사 BAI마 템펄의 황폐한 저장소에서 흥의 예언서 중 하나가 밝혀졌을 때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헌법사 재발견된 예언을 둘러싼 놀라움과 음모를 묘사합니다. 그 내용은 자연재해, 중국 유입 등 주요 사건을 예측하는 등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이 예언은 또한 중국의 미래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여 통합을 위한 투쟁과 외부 지원의 감소를 암시했습니다. 저자가 예언의 세부 사항을 탐구함에 따라 특정 지역이 파괴적인 결과에 직면하고 심지어 사라질 수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예언은 또한 덕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의 도전과 시련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달합니다. 헌법사는 계속해서 2025년까지 대만과 관련된 분쟁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추측을 지적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임박한 도전과 중국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헌법사의 예언의 잠재적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묘사된 줄거리에서 초점은 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을 하기보다는 헌법사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탐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사의 유산에서 얻은 계시와 통찰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헌법사의 가르침에 심오한 영향에 대한 소문이 한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연민과 마음챙김의 원칙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위안을 찾는 한국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헌법사의 영감을 받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기 발견과 영적 성장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은법사의 유산이 남긴 파급력은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민과 마음챙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교육 시스템, 직장 및 정부 정책에 적용되어 보다 조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형성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은 영성과 자기 성찰의 르네상스를 경험했습니다.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개인 간의 더 큰 공감과 이해를 촉진했습니다. 이 새로 발견된 의식은 환경관리로 확장되어 지속 가능한 자연에 대한 더 큰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전인적 웰빙 증진과 내면의 평화 추구에 있어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허은법사의 가르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은 정신건강, 명상, 수련회 및 마음챙김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한국의 철학과 영성은 국제무대에서 인정과 찬사를 받아 집단 각성을 향한 보다 광범위한 운동에 기여했습니다. 새로운 목적 의식과 상호 연결성을 통해 한국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적 진보 사이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융합은 한국 문화의 특징이 되었고 허은법사의 유산이 지닌 변화의 힘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전 세계 방문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미래는 허은법사의 가르침에 심오한 영향을 받아 내적 성장, 연민, 화합을 우선시하는 사회로 전개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지혜의 탐구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고 더 계몽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빛나는 예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승려이자 한국의 군사 지도자인 사명대사의 매혹적인 배경을 탐구합니다. 이야기는 영적 중요성으로 알려진 작은 마을 밀양에서 사명대사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끔찍한 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은 어린 나이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현명하고 자비로운 조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자라면서 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젊은 예언자는 탁월한 지능과 지식에 대한 갈증을 보여줍니다. 그의 잠재력을 인정한 그의 조부모는 그가 종합적인 교육을 받도록 포장합니다. 사명대사의 문학과 철학에 대한 타고난 재능은 그가 학업에서 뛰어나고 동료를 능가하고 영향력 있는 학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분명해집니다. 사명대사는 성인이 되면서 중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학계에서 명망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었지만 조국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낍니다. 위대한 승려와 전사들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그는 세상을 버리고 승려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유명한 봉은사에 들어가 단숨에 승계하여 결국 주지 스님이 된다. 그러나 깨달음에 대한 사명대사의 야망과 갈증은 사원의 벽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는 더 깊은 영적 이해를 갈망하고 산과 강을 건너는 고독한 여행을 시작하며 다양한 스승과 은둔자로부터 지혜를 구합니다. 강렬한 자기 성찰과 훈련된 연습의 이 기간은 사명대사의 성격을 형성하고 앞에 놓여있는 도전에 대비합니다. 격동에 임진왜란 동안 사명대사의 삶의 극적이고 영웅적인 순간에 독자들을 몰입시킵니다. 일본군이 한국을 침공하면서 사명대사의 타고난 리더십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 드러납니다. 고국에 대한 위협을 인식한 그는 같은 생각을 가진 학자, 승려, 전사 그룹을 모아 색다른 군대를 구성합니다. 선견자의 깃발 아래 연합된 이 군대는 후의 군대로 알려지게 됩니다. 사명대사의 군사 전략과 파격적인 전술은 일본군을 놀라게 합니다. 그의 군대는 게릴라전을 사용하여 전략적 지점에서 적을 매복하고 뺑소니 전술을 사용합니다. 사명대사의 예리한 통찰력과 전술적 명석함은 일련의 의미 있는 승리로 이어져 한국 국민의 사기를 북돋우고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전투 중 하나는 평양성 해방이다. 사명대사의 군대는 대담한 공격을 시작하여 적을 압도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설은 사명대사의 군대가 한 명의 군인도 잃지 않고 수천 명의 일본 군인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업적은 무시무시한 전사이자 군사적 천재라는 예언자의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사명대사의 외교적 노력과 그의 지속적인 유산을 탐구합니다. 그의 군사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명대사는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데 외교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협상의 기회를 포착한 그는 일본으로 외교사절단을 떠나 불확실성과 위험이 가득한 여정을 떠납니다. 사명대사의 일본 존재는 그의 지혜와 신비한 분위기에 흥미를 느끼는 당국을 사로잡습니다. 능숙한 협상과 강력한 영적 인물로서의 명성을 통해 신은 일본과의 평화 협정을 확보합니다. 그 결과 한국인 포로가 풀려나고 양국 국교가 수립된다. 사명대사의 외교적 업적은 그의 지위를
한국인의 희망과 영감의 상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용기, 회복력,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과 동의어가 됩니다. 성견자의 가르침과 철학은 여러 세대의 학자와 지도자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명대사의 지속적인 유산을 강조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기념물과 사원은 그를 기리기 위해 지어졌으며 그의 인생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집니다. 사명대사의 이름은 한민족의 정신을 구현하고 리더십의 힘과 깨달음, 추구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며 존경받고 소중히 여겨집니다.